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현장에서 만나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려고 하시던데요. 우리 김민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요즘 잘 계십니까? 뭐 요즘 잘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양심이 없는 얘기고요.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아니 우리 이영풍 기자님 참 이 부산 북구에서 뵙고 그때 이 까만 라이방 까만 선글라스에 그 정말 너무 고생하셔서 예. 정말 너무 그때 감사드렸죠. 진짜. 그때 북구 갑에 선거 유세 지원 연설 하셨던 분 중에 유일하게 2번 이상 오신 분이 김민전 의원이십니다. 박민식 후보님의 또 대학 또 동기이시고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얼굴이 익을 정도로 햇볕을 받으면서 유세 활동을 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요즘 올공에 자주 이제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던데 전에 부산 집회에서도 오셔서 참석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갔었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서는 이영풍 기자님을 못 뵀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산 성관이 앞에서 지금 45일째인가요? 노숙을 하고 계시는 유튜브 분이 계세요. 부산이요라고 하시는 분. 제가 그분하고 따로 좀 뵈려고 뵙다가 이영풍 기자님이 오시는 데는 제가 조금 늦게 가서 그때 뵙지는 못했죠. 예. 그날 부산에 지도부도 총출동하고 또 행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올공 사태로 인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쭉 행진하시고 뭐 현장 가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네, 사실 국민들의 정말 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그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거는 정말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주권의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6.3 선거에서는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막 국민들이 분노하셨지만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2020년 선거부터 이상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음식점에 가서 2020년 선거를 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동을 시켰는데 아니 우동 안에 막 나무젓가락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이거 본 거예요. 머리카락도 보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하면 그동안엔 다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와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막 사라지고 이렇게 됐었지요. 이게 이제 계속 쌓여온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제가 그날 대선 본투표가 있는 당일날 6시에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3만 표가 줄어드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갑자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이 송파구다 이렇게 가다가 6시 되니까 투표자 수가 갑자기 4만 표가 줄어들면서 송파구의 투표율이 3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투표 숫자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올라가야지 뒤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투표자 수의 통계에 있어서는 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송파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작은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알 수 없고요. 또 예민한 분들이 그동안에 찾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투표소가 늘어나다가 우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저는 송파구를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뉴스가 이 합수부가 그렇습니다. 통계 조작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쪽에 지금 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2년 대선에도 송파구에서 줄어드는 걸 봤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은 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인 것처럼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투표 현장을 몰라서 그런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관련 보도가 지금 계속 속보가 쏟아지는데 선관위가 당일 투표율 통계를 전산 조작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 합수본에 지금 정황이 포착된 거고요. 그것도 선관위 직원들끼리 메신저 방에서 야 그거 위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숫자 조정해라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건데 그러면 2022년 대선 때 송파구에서 그 투표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숫자가 그렇죠. 줄어드는 그게 그렇죠.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제 눈을 제가 못 믿어서 혹시 그걸 기사화한 곳이 있나 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FN투데이에서 예. 역시 송파구에서 3만 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제대로 검증하자. 그렇죠. 그래서 검증이 일어나야지 건강한 사회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다행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것이 23년에 이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23년 10월 검증하지 10일이죠. 그렇죠? 검증했습니다. 그때 검증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투표자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해킹해서.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도 할 수 했다고 있다. 할 수도 있고. 이미 이걸 발표했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정원의 발표가 나왔으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면 이미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서버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혀왔고 결국은 음식점에서 완전 터진 거네요. 네, 뭐 면은 안 넣고 빈 그릇만 주는 상황이 결국은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 김민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0월 10일에 국정원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 다 뚫린다 이거 투개표 다 뚫리고 전산망 다 뚫리더라. 점수도 그때 30 몇 점밖에 못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자 이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게 쌓여서 이번에 터진 겁니다. 자, 이거 앞으로 특검 오늘 아까 주진우 의원은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 하는데 국조특위를 좀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조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진우 의원이 활약을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수의계약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의계약의 대상들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전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중에 가장 기가 찼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사전투표 투표함이라고 하는 것도 전직 직원이 만든 회사에서 그 OEM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전투표함이라고 하는 걸 공개했을 때 다들 머리가 있는 분들은 다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투표함이라고 얘기했는데 투명한 아크릴 박스 안에 그 안에 다시 백을 넣어서 하나도 안 투명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투명 투표함이 나온 이유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투표함이 아주 유리같이 투명한 곳에 한 표 넣고 이렇게 당기면 한 표씩 올라가서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집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이 창건하시는 분들이 가서 정자로 가서 막 숫자를 하나 써 오시고 지금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한 분은
몇 분이 모여서 뭐 지리산에 가서 훈련까지 해가지고 아. 어떻게 CCTV를 달고 어떻게 하면 투표 잡수를 확인할 예.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분들이 결국은 뭐 실패하고 결국 사법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그동안 그만큼 선거가 검증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온갖 일들을 그동안 다 해오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지금 있죠. 사실은 오늘 저 합수본의 어떤 압수수색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동안 전산 조작에 대해서는 뭐 전산 조작 단어만 나오면은 선관위가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단순 입력 오류, 실수다. 근데 이번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모의해서 아예 대놓고 그냥 숫자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뭐 다른 투표소로 뭐 이 숫자도 이 배분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특검에서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 합수부의 조사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검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특검의 대상에 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산망까지 다 서브까지 다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합수부의 압수수색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선관위의 서브가 무슨 헌법기관이어서 뭐 이걸 아무도 못 보여준다 막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도 미국 선거 시스템이 불완전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포스트 오디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후 감사라고 하는 걸 해서 그동안의 투표 과정에서 혹은 개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투표기나 아니면 전산망이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보는 과정들을 겪어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문 닫아 버리고 그렇죠. 그 무슨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해도 이 얘기하는 사람만 음모론자로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지금 특검을 통해서 정말 서버가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포스트 오디시라고 하는 사후 감사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 정말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후 감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막 무슨 특검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선거를 다 치렀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들은 이 특검의 성공 조건 중에 그 특검의 수사권의 범위 과연 청와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나? 선관위 서버도 포함시킬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오늘 무슨 부동산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집을 그런 식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부동산 매도를 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뭐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도 살지 않으면서 집이 있는 사람도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겠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분당에서 그동안에 파는 사람이 셀러 파이낸스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테니 사라 이렇게 한 경우가 그동안에 뭐 단 두 건이 있었다나요? 뭐 이렇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이상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좀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액이 11억 3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9억에서 빈 돈이 17억 7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17억 7천을 빌려줬어요. 빌려줘요.
그러면 산 사람은 돈을 1원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11억 3천이 깔려 있는데 17억 7천을 빌려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비 예. 뭐 이런 것 말고는 산 사람이 돈을 하나도 안 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실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거래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이게 토제가 있고 뭐 이 재건축을 위해서 빨리 취득을 해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예. 돈 하나도 안 내고 집을 파는 경우가 있는가, 하나도 안 받고, 그 뭐 잘 아는 사람인가요 혹시? 그걸 이제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것이 일종의 위장 증여인지 아, 아니면 명의 신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17억 7천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겠다. 엄청 마음씨 좋은 파격적인 것처럼 조건이네요. 이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국세청에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17억 7천을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줬다. 그럼 이러면 증여여서 증여. 불법 예. 증여세 안 됐다라고 해서 이거 당장 수사 들어오죠. 그렇죠. 조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 또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일이다. 지금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쇼 해가지고 지금 뭐 보유세 더 늘리고 부동산 정책을 더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옥죄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자기 거는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해서 팔아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장특공을 폐지한다. 그렇죠. 자기는 장특공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예, 팔고 예. 나서. 예. 그런데 장특공의 혜택을 폐지한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정책을 만드는 최고 결정권자가 자기 거는 다 해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금을 올린다. 혹은 보유세를 자기 걸 팔아놓고 나서 올린다. 이러면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네, 이건 뭐 단순히 장난이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수사 대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도 저 모양인데 장관은 또 더 심합니다. 지금 안규배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야 군복무 시절에 탈영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나를 고소하라 그러면 조사받자 탈영한 것이 분명하다. 영창 30일에 추가로 복무한 게 맞다. 이런데 병적 기록 증명서 내놔라는데 내놓질 않는데, 우리 김민전 의원님 페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심사 받을 때 남편의 병적 증명서도 내야 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병적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씀을 쓰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남편의 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너무 뻥쳤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의 증명서를 내라라고 하면, 아들이 만약에 병력을 회피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아들 걸 내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뭐 했는지, 네. 너 이 병력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결혼하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내라고 하니까 야, 뭐 이런 걸 다 내라고 하나, 아들 것만 내라고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병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모병제가 아니고 예. 국민 개병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병력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다른 장관이어도 문제일 텐데 국방장관이 사실 방위를 했다라고, 뭐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은 방위가 지킨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 거의 농담이지. 예. 국방장관을 방위 출신이 한다는 것도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탈영을 했다. 그럼 지금 50만 우리 장병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열받겠죠. 아주. 탈영해야 나중에 장관 내나? 저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내가 국방의 의무를 네. 수행하나.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군에서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기사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예. 이런 것도 저는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그 본을 보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들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사관학교 뭐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딱 노려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세력이 특히 대한민국 좌파 세력이 육사를 없애버려야 자기들 천하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육사를 장흥으로 보낸다. 뭐 이 얘기도 한때 있었어요. 있었죠. 그 얘기가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때가 아니라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대전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지금 육사를 비롯한 우리 사관학교는 미래의 우리 한국을 방위하는 대표적인 핵심 브레인들인데 핵심 엘리트들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뭐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이 3, 4를 통합한 게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권을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하는 걸 좋아하는가? 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것도 비슷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군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본인 정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대규모로 키웠어요. 그래서 일반 군인이 아닌데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병이죠, 사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병대를 키워서 그 민병대가 주로 한 게 뭐냐?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병대까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3사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규군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뻔한데 저렇게 하는 것은 뭐 한편에 있어서는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 광주에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16살 여고생이 지나가다가 이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른바 장윤기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처리하는데 보니까 경찰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축소해서 이 사건을 몰아가다가 결국 이게 터져버렸어요. 지금 이 핵심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아유 뭐 8.17 전당대회 이전에 그냥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 또는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치안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대한민국의 검찰청을 없애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10월 달부터 지금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박종철 사건에서 이 탁이라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 말 쓰는 것 자체도 스타벅스에게 무슨 이 탱크데이 탁이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종철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그것을 밝혀내는 게 고문은 경찰이 한 것이고 밝혀낸 것은 검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검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면 탱크데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나 하지 말던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둑, 사기꾼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어디 가도 가방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내 살이 누가 가방을 들고 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의 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선관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선관위에 대해서도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에서 결국은 가족회사가 되고 가족회사인 것으로 부족해서 주로 수의 계약을 하면서 전직 직원들의 예. 회사들에서 사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숫자도 마음대로 고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이 다 사실상 기소권을 경찰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불기소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기소하겠다라고 검찰로 보내오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건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지면 또 그 나름의 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장윤기 사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경찰은 행복한가? 검찰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은 행복한가? 아마 경찰 지휘부는 행복할 수 야 내가 힘이 세. 뭐 그게 요즘 일부 경찰청 뭐들에 있어서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 표정에서도 드러나요. 아주 뭐 국민을 향해서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하지 않나.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들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일상 경찰은 행복한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뭐 1인당 수사 건수가 예.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복잡한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 부서를 서로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젊은 경찰관들이 지금 수사 부서에 들어오고 예. 근데 1인당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점점 치안만 나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도 괴로워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그 우리 저 김민전 의원님 설명을 참 쉽게 해주시는데 우리 오늘 한 6,500명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시고 계신데 김민전 의원님 설명이 참 쉽다 이런 분은 2번 릴레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이해가 잘 된다. 2번 이해 잘 되시면 2번 릴레이 댓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내 이야기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당 내부에서 당 대표제도 없앱시다. 뭐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원내 정당 모델은 이제 미국 정당 모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내 정당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내 정당 모델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환경에서의 그 원내 정당 모델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검찰권도 이렇게 정말 약화되고 그리고 경찰이 득세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또 뭐 사법부도 지금 사법 제도가 엄청나게 악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이재명이 22명을 지금 임명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 왜곡죄로 인해서 판사가 양심껏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3심제 제도도 이게 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 유지되었던 제도이지만 이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법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로 예쁜 얼굴로 얘기해서 지금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죠. 그러면 이 싸움의 중심은 결국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리더가 없으면서 각자 알아서 싸우자. 사실 원내 정당 모델은 의원들의 자율성을 좀 더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모델이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장수 없이 싸우겠다? 장수는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싸우자?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뭐 학계에 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나빠지기 이전에는 원내 정당 모델도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정당들은 계파 정치가 결국 다음 공천권을 향해서 계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네.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계파 사람도 다 공천권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원내 정당 모델과 그리고 국민 전체가 다 경선을 치르는 미국형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지금, 거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정말 어려움에 정말 봉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장수를 잘라버리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예.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 미국형 국민 경선은 사실은 우리처럼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론조사 믿기도 어렵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조금 뭐 5대5로 하면 국민정당이고 뭐 8대2로 하면 뭐 당원정당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뭐 대중정당 모델이건 원내정당 모델이건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예.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는 나라도 어디에도 없다. 아. 그래서 여론조사를 정치에서 좀 빼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김민정 의원님께서 정치학 전공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이 글로벌 정치에 박식하시고. 지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꼭 1년이 되는데 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당원 중심 우파 대중주의 정당이 눈앞에 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요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 중심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당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정당 모델이 아직도 강해서 당원들이 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너무 민주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들은 의원들의 실패, 정치인들의 실패로 두 번의 대통령을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당이다. 예. 그런데 싸운 것은 누구냐? 당원들이었다. 당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싸웠지만 예, 예. 의원들은 자당 대통령을 이 교수대에 올리고 목을 심지어 매달면 뭐, 완전히. 자기는 살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실패한 정당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 중심으로 갈래요. 당원들은 일단 좀 가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받아야 돼요. 이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당원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그때는 뭐 저는 제가 보수란 생각을 그때는 미처 하기 이전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당시에도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의원들은 스스로 자기 당의 대통령을 교수대로 올린 예. 경우였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원들 이번에는 이제 젊은 청년 당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당을 지켜온 연세 많은 당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겠다 나섰지만 우리 당 의원들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조금만 정치를 보는 눈이 있으면 예. 이 때문에 탄핵만은 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이 12.3대보다 더 낫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사법제도도 정치제도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경제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무슨 뭐 레버리지 뭐 ETF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히 도박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카지노, 전 세계가 보는 예. 도박판이 돼버렸죠. 그리고 뭐 이 코스피는 아직도 뭐 조금 높은 상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이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옳았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당원들은 알고 계셨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원이 우리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역시 교수님 출신답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2번 릴레이 엄청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은 부산 출신입니다. 네,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김민전 국회의원, 김민전 정치인이 꿈꾸는 김민전의 정치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제가 꿈꾸는 정치라기보다 지금 현재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학위를 하고 온 이후 약 30년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정치학자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24년 국회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고 이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다. 이것에 너무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정말 손을 잡고 같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죠. 예, 우리 김민전 의원님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느 분이 그 댓글도 올리셨습니다. 부산 중앙여고 1회 졸업생 맞습니까? 1회 아니고 10회 정도 되는 10회 한 분이 10회를 1회로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부산 중앙여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영풍 TV 시청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처음 뵙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함께한 것처럼 오래된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영풍 기자와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북돋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꼭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영풍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전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